그렇죠. 사실 살다 보면 온갖 사람들을 다 만나잖아요. 그래서 주민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거 얘기하다 보면은 좀 말도 안 되는 가끔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은 한번 들어볼게요. 현장에서 그러면 진짜 말도 안 되는 분, 진짜 최악의 상담가 아니지. 주민 아니면 뭐 고객, 최악의 대화 상대. 제가 느꼈을 때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그런 사람 유형은 어, 나나 어, 여러분 앞에서는 해맑게 웃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협업을 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시는 분이 이제 사실은 이제 뒤에서는 아, 온갖 분란을 조장하고 이제 오, 사람들을 이제 좀 자신의 편으로 회유시켜서 오히려 뒤에서는 이제 헐, 다른 꿍꿍이. 꿍꿍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끔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잘 진행하다 갑자기 뒤통수 맞는 느낌이죠. 그게 그러면 주민분들이 보통 그런 거죠? 공무원 쪽은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보통 주민분들이 얘기를 하다가 일단은 이제 저희가 공무원 이제 말씀하시는 시에서 이제 일감을 받아오기 때문에 이제 거의 이제 둘 다 같이 잘해서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크기다 보니 이제 그렇게 충돌할 일은 많지 않은데 아, 네 이제 주민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워낙 다양한 형태의 그 사람들도 많고 그러다 네, 보니까 본인들이 이것저것 원하는 그런 니즈가 좀 너무 상이하기 다양하고. 때문에 네 그걸 맞춰드리기가 쉽지 않죠. 그러면 좀 개인의 이기심 같은 것도 많이 느껴지는 모습들도 많이 볼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해달라고 떼쓰다던가 아니면은 진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크게 도움이 안 될 것이 뻔히 보이는데 당장 자기 자신한테 이득이 되니까 해달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를 계속 해달라고 떼쓴다든지. 네 그런 사람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그런 분들도 이제 저희가 가치관의 변화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좀 더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게 그게 도시재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게 마무리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잖아요. 네, 그쵸. 아, 그럼 제가 느끼는 걸 다 정리를 해보면은 좀 낙후된 지역, 그리고 힘든 분들을 좀 더 삶의 질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사업에 투입되고 이런 일을 하고 싶다 해서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오면 조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당연히 근데 좀 말도 안 되는 요구라든지 개인의 이기심이 너무 드러나는 부분들이 느껴지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좀 고마움이라든지 이런 마음 같은 것도 못 느껴 하시고 주민분들이 그런 거에 있어서 좀 회의감이 많이 느낀다 보니까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이런 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네, 그쵸. 실제로 예전에 뭐 있던 곳에서도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이 10분의 1도 안 남아 있더라고요. 이제 다들 이제 그런 데서 피로감을 많이 느껴서 아마 도시재생을 떠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분의 1이 어떤 말씀이시죠? 아, 직장 동료분들이. 네. 아,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에서 살짝 벗어난 얘기일 수 있는데 조경 전공하고 도시재생 사업할 때 기획서 쓰거나 주민들 만나거나 이런 일 말고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있어요? 조경을 전공했고 그걸 조금 연관해서 살리는 사람 중에? 네, 뭐 전문적인 분들의 경우에는 앞서 말했다시피 이제 기본 계획 단계에서 그런 세부적인 틀을 잡는데 결국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결국 개인의 전문성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아까 이제 대학원 가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좀 더 전문적인 일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도 자기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추천드린 거였습니다. 그럼 하나 딱 꼽자면 전문성 이거를 키우고 싶다 나는 이 분야에 계속 있다면 그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좀 사실 전문성 뭐 어떤 전문성이랄까 좀 해서 아까 인문계열 쪽 분들이 많다 그랬는데 질문이 두 개가 됐구나. 그러면 인문계열 쪽들 분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네. 그 인문계열 분들이라면은 어떤 거죠? 제가 생각한 인문계면 약간 국문학과 뭐 이런 느낌인데. 뭐 문화나 이제 관광 쪽도 있고 아, 문화관광. 네. 아니면 뭐 커뮤니케이션 이런 소통 아, 관련
혹은 경영, 회계 이제 다양한 형태로 지금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그런 다양한 인력에 대한 니즈가 도시재생의 사업 내에서는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각각의 이제 전공자들이 들어와 있는 이제 좀 여러 풀을 갖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인데, 그럼 거기서 내가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를 전공했어요. 그러면 내가 도시재생 사업 투입됐으면 어떤 전문성을 키워야 되는 거죠? 물론 판단마다 다르겠지만. 컨설팅이라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본인이 잘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컨설팅, 그쵸, 컨설팅, 그쵸. 그쵸. 그 컨설팅이라는 업무는 단순히 주민분들만을 이제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시 관계자, 뭐 더 위로는 뭐 심의단 이런 분들을 어떻게 이제 설득시키냐에 따라서 그 사업이 선정되고 계획안이 통과되고 이런 것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본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전공을 좀 더 살리시는 게 도시재생 사업 참여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뒷말이 중요하고 뒷말이. 그러니까 만약에 뭐 조경을 예로 들면은 만약에 여기를 공원화 시킬 거야. 그러면 만약에 뭐 우리가 뭐 이 나무는 여기 이 토질에 있으면 다 뒤져버리니까 그러면 사업비에 이 토량 가는 걸 넣어라. 그렇게 해서 토를 다 갈고 그 다음에 그 나무를 심어라. 조경학과는 이렇게 됐어. 봉사할 때 이렇게 하는 건데, 만약 경영학과를 했을 때는 아까 너가 말한 어떤 주민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일자리 찾아서 계속 돈을 벌 수 있게 하는데, 그러면 경영학과 경영 컨설팅 하는 그렇지, 거지. 경영 컨설팅. 그럼 여기선 이 사업을 해야지 잘 됩니다. 그러면서 시의 관계도 설득하고. 그리고 대학원 가면 좋은 점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용역을 이제 따는 데 있어서 그런 참여 인력에 대한 점수표가 들어가요. 그때 이제 석사 후 뭐 실무 2년 하면은 몇 점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학력이 높을수록 좀 더 회사 내에서 중요한 그런 인물이 되겠죠. 그렇겠네. 지금 상당히 불리하시겠네. 네, 너무 불리하죠. 그러면 이제 지겨운 도시재생 얘기는 그만하고요.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럼 여기 오기 전에 제가 다른 쪽에서도 잠깐 근무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느 쪽에서 근무를 하셨었죠? 네, 건설 쪽에서 잠깐 있다가 왔습니다. 건설에서 어떤 걸 맡으셨죠? 어떤 일 하셨죠? 조경? 아니요, 저는 이제 토목 쪽을 하다 왔습니다. 토목이요. 네. 조경인데 토목을 어떤 일을 하셨죠? 결국 이제 조경이나 이제 토목이나 결국은 이제 땅을 기반으로 베이스로 이제 업무가 진행되다 땅을 베이스로 업무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거의 측량이 주 업무가 됐었습니다. 측량을 맡아서 하셨구나. 네, 그렇죠. 어떤 측량? 뭐 정원 아니죠, 토목이니까. 어디 측량하신 거예요? 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택지 개발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그런 땅의 레벨 측정을 해서 그런 깊이에 맞는 이제 그런 공정표에 맞게 이제 땅을 굴착 후에 이제 뭐 배관이라든지 이런 관로 설치하는 작업이 주 업무였습니다. 도로 같은 거나. 그쵸? 네, 질문.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 건설사 vs 도시재생을 썼는데 하나만 선택하라면 하나만 5년 해야 돼. 하나, 둘, 셋. 도시재생 하세요. 왜죠? 일단 네. 너무 힘든가, 일이? 육체적인 피로도는 절대로 무시 못하고 그렇죠. 이제 이미 이제 건설 시공 쪽에 있으신 분들은 네. 이제 많이 말씀하시길 절대로 이제 건설 쪽을 이제 많은 분들이 높은 연봉과 이런 복지 혜택을 보고 많이 오시는데 네. 그만한 복지 혜택과 연봉을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라벨이 없다. 근데 돈은 많이 받나 보네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건설 쪽은 유류 지원과 핸드폰비 지원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이
거의 다 이제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초봉도 높고. 그의 반면에 이제 단점으로 꼽히는 거는 이제 외곽 지역에서 뭐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뭐 1년, 2년까지도 해당 지역에 이제 기숙사 생활 혹은 뭐 이제 네, 원룸 생활 같은 걸 진행하면서 이제 외신대에 이제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본인이 좋아하는 뭐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 환경 뭐 이런 게 잘 조성이 안 돼 있고 뭐 가족 얼굴도 못 보겠네요. 뭐. 네, 휴가도 못 가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뭐 아까 연달아서 아까 그러면 도시재생 초봉은 200 초반이라고 생각하면은 건설 쪽은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세후로 기본으로 아무리 적게 잡아도 이제 건설사의 경우에는 네. 뭐 한 300 정도 300 초반. 네, 실수령. 세고 300이면 네. 건설사의 경우였으면은 다른 경우도 뭐 있을까요? 이제 건설사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뭐 삼성, 현대 이런 건설사 빼고 네. 이제 조경 시공회사, 시공회사를 가셨다면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지게 되죠. 더 낫다. 그렇구나. 근데 아까 토목 근데 퇴사하셨으니까 이름 말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이, 가셨- 업계 좁습니다. 얼마나 일하셨어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는? 3일 만에 도망갔어요. 3일 일하셨어요? 와, 근데 3일 만에 빠른 판단을 내리게 해준 회사도 좋은 회사네요. 미래를 보장시켜준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의미에서. 판단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건설인으로서의 미래를 좀 꿈꾸고 지원했던 거예요. 건설 업계를 생각하고 갔다가 이제 조경 기사를 또 같이 모집을 하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해당 시기에 이제 조경 공사가 없어서 이제 토목 현장으로 이제 불려가게 되는데 토목은 역시 체질에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3일 못 아니 근데 그럼에도 건설사를 잘 버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왜 잘 버티는 생각하세요? 일단 이제 건설이나 시공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보람을 느끼는 게 이런 맨 헐벗은 토양을 이제 건물과 이제 나무로 뒤덮고 그 난 후에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분들은 진짜 엄청난 보람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마무리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도시재생은 네모다. 생각할 시간 잠깐 드릴게요. 자, 이제 생각하셨나요? 네. 자, 그러면 도시재생은 올해까지만 한다.